앞자리가 정렬이라 봐서 코로나 걸리면 다 같이 쉬죠 뭐. 쉬면나? 야 너네 확진된 적 있니? 그래. 확진했는데 학교는 갈만하다고 학교는? 학원에 있는데 자 우선은 두 분한테 다 미안한 일이 갑자기 생긴 거라서 뭐 미리 양해를 다시 한번 구하자면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의 진도 누락이 돼 있는 부분들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었죠. 저희 시작할 때부터 일주일간 수원이 밀려 있었던 거는 아시죠? 그래서 수원 진도 자체를 나가긴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두 반의 책이 달라요. 한 반은 센입니다. 그리고 한 반은 RPM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중에 일부 학생들은 RPM에서 이것이 숙제로 나온다 페이지가 숙제로 안 나가죠. 아니 이것이 뭐였지? 이것이 시험에 나온다가 그렇죠? 시험이 공강. 하여튼 뭐 그게 숙제로 안 나가죠. 그러다 보니 책에 대해서 비반에 대해서는 진도는 예로 한번 잡지만 숙제가 센으로 나가버리는 일이 생기거든요. 귀여운 척하지 마. 야 예로 숙제 다시 해? 그건 좀 이상하잖아. 센으로 나가는 일이 생길 거고요. 그리고 동시에 비반한테도 죄송한 게 저희가 아직 로그함수 뒷부분을 다 못 끝냈어요. 조금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학반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도를 무시하고 한 번에 넘어가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에 학교 시험은 전에 얘기했던 명덕 외국어나 외국어이 프로포나 외국어나 모르겠는데 일반고 수준 학교 적당히 고등학교 다운 시험지로 진행이 될 거예요. 미친 하나고 이런 시험지는 웬만하면 즐기지 마. 그거 즐기면 변태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한테 줄 수도 있지만 그럼 진짜 고등학교를 입학 전 자퇴하는 그런 심정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한테는 비반은 앞부분 진도가 같이 커버되면 될 거예요. 그래서 RPM 삼각함수서부터 오늘은 진행을 합니다. 삼각함수서부터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처음 배우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2번 배우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10번 배우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10번 좀 심했지? 같은 걸 학원에서 배우는 건.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개념이에요. 이 개념을 실전에서 쓸 수 있는 인수분해 공식 다 외웠다고 2차 방정식을 눈 감고 풀어? 아니잖아. 아니 눈 감으면 그죠? 숨도 안 쉬고 풀어?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삼각함수를 처음 나가는데 개념부터 다 잡고 그 다음에 문제로 좀 넘어가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량보다 제가 떠드는 게 오늘은 좀 과도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많이 떠들고 문제를 조금밖에 못 푸는 안타까운 날이 되긴 할 거예요. 그래도 잘 듣고 이해하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 교시는 정상적으로 였으면 좋겠는데 몰라. 그럼 교시도 선생님이 할 수 있다. 아마 저일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없는 내신하는 친구들은 그 아이들이 저 카메라 섬 3개 안에 몰려 있어요. 지금 607호에서 파이널 하고 있는 애들도 결국은 저거를 시험 끝나고 봐야겠죠. 과연 볼까요? 안 보면 진도 나가버린다. 안 본다 쳐. 지금 도현이 빼고서는 뭐 특별한 이슈는 없잖아. 그치? 도현이는 지각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선 이라시아이가 돼. 제가 되는데 너 근데 왜 늦었니? 저 이제 특별한 이유 없지? 아니요 저 오늘 그 과목마다 동아리 때문에
연습이 뮤지컬 좋아하고 연습이 있어서 잘했어. 1년 전까지 그 나이 때 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삼각함수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5시 30분부터 7시 35분까지 하고요. 그리고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되죠. 왜? 담임이 바뀌어야 되니까 쉬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부득이하게 담임이 안 바뀌죠. 여러분들은 체력이 뛰어난 친구들이니까 쉬는 시간을 굳이 안 가져도 내가 힘들구나. 미안, 쉬어야 돼. 내 생각을 못했네. 쉴 거예요. 자, 대신 앞타임에 거의 1시간 가까이를 삼각함수의 개념을 설명하는 데 쓸 거야. 쉬운 문제 푼다라고 해서 그냥 막 넘기지 마시고요. 어떻게 할 거냐면 66페이지에 대한 개념을 천천히 설명해 드리고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 되게 쉬운 문제거든요. 얘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리고 뒤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우선 앞타임에 나온 개념만 어디까지 잡느냐? 삼각함수의 활용까지. 왜냐면 이게 세트라 얘는 세트라 특히나 삼각함수의 활용을 쓰다 보면 여러분들 이번 기말고사 시험범위 대부분 삼각비 들어가죠. 맞아요. 넌 중간에 들어가고 삼각비랑 여기 있는 삼각함수랑 난이도가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가 60도예요. 그런데 여기가 여기가 6입니다. 그러면 x 얼마 하게? 이거 삼각비에서 배웠니? 안 배웠다고? 안 배워. 자기 수학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 그럼 코사인 법칙 쓸 수 있지. 제2 코사인 법칙은 구교육과정이었고요. 현 교육과정에선 제1 코사인 법칙을 삭제했어요. 그래서 코사인 법칙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부분도 같이 설명을 먼저 앞타임에 다 드릴 거고요. 이거 설명드렸다고 여러분들이 다 이해한다?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지금 플로우 자체 이런 흐름이구나를 먼저 찝어드린 다음에 디테일하게 다시 유형 작업부터 갈게요. 오늘은 삼각함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념부터 전범위 그리고 나서는 유형을 들어가 보도록 하죠. 그래서 저 X가 뭐예요? 이렇듯이 아니에요? x의 제곱 4의 제곱 6의 제곱 마이너스 2 4 사인 코사인 60도가 얼마야? 네,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얼마? 이렇듯이. 몰라, 나 그냥 수성대로도 안 들었어.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각함수의 첫 번째는 각에서부터 출발해요. 물론 A반이 이걸 한번 설명을 들었긴 하지만 그래도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고 예지야 너 영상 봤지? 못 본 것도 있고 그치? 그러면 처음이잖아. 그치? 처음이라고 느껴줘. 알아도 모른다고 해도 돼. 물론 내가 질문할 때 정답을 다 몰라요 그러면 나도 난감하긴 한데 개념. 자, 시작합니다. 각. 그쵸? 각이 뭐야? 앵글. 오, 맞아요. 저희가 토픽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취준생 이런 느낌의 외모긴 해요. 아니, 뭔 소리야? 죄송해요. 야, 앵글이 뭐냐 수학에서? 각이 뭐예요? 각은 도형이니? 아니요. 도형이야. 각은 도형입니다. 근데 그거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2학기 교과서에 있어요. 도형에 나와요. 근데 각이 기준선을 잡습니다. 기준선을 잡는데 그 기준선은 우리가 시초선이라고 해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근데 왜 시초선이라는 용어는 앞으로 시험 문제에서 1도 볼 일 없는데 왜 물어봤냐면 이제 모든 건 기준을 잡아야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얘를 시초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각을 만들면
이만큼을 x라고 하고 이게 각이죠. 그럼 이 초록색 줄을 우리는 동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찬아, 동경은 뭐야? 도쿄 그러지 마. 아까 내가 앵글에서 한번 움찔해가지고 쪽으로라고 했나? 움직일 동자, 기울기 경. 그래서 동경 움직임 서양할 때 기울기. 동경 아니었어요? 네? 거기까지. 저희가 지금 아까 그 미안해 토픽이라고 얘기해서 너무 수준을 높이 저희가 파닉스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몇 달, 4달 뭐 이러면서 파닉스 하는 건 아니지? 너 지금 뭐라고 했다고? 동경이? 서경이요. 다시 동경 서경이요. 아니 다시 그거 아니니까 맞는데요? 이게 동경서경이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 그러니까 이 동경이 뭐냐? 움직일 동자. 네, 기울기 경자라고 했죠. 네. 근데 지금 움직이는 방향 보이세요? 시초선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이야, 시계 반대 방향. 네. 이걸 플러스라고 하자예요. 왜 이렇게 약속을 했느냐? 이거는 수학을 정립하기 전에 나사에서 출발했어요. 나사를 저 방향으로 돌면 어떻게 돼요? 나사를 이렇게 저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나사가 풀려. 그래서 길이가 길어져. 그래서 플러스라고 하자였던 거야. 아주 옛날 사람들이 멍청하게.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어떻게 돼? 잠기죠. 그래서 마이너스라고 한 거야. 현재 우리는 그런 거랑 상관없이 이 방향을 플러스라고 잡습니다. 그러면 각에 대해서는 이렇다가 사실 끝인데 솔직히 얘 하려고 이걸 썼겠어. 이거 하려고 했지. 아이 랜덤하게 시키고 싶은데 결석자가 너무 많아서. 일반각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일반각. 저 x를 360도 더하기 정수 n입니다. n은 정수고요. 플러스 알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알파는 기본적으로 0부터 360 사이의 각이에요. 그러면 선우야, 이게 시초선이고 여기가 60이라고 쳐봐. 그럼 얘 각도는 얼마야? 분명 60이라고 써있는데 각도를 물어보는 건 일반각으로 표현해달라는 말이지. 일반각으로 몇 배? 여러분들 이건 당연히 되시죠? 근데 선우야 왜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 응? 잘 모르겠다. 도윤이는 알 것 같지? 그래 김도현. 자, 왜 이렇게 표현해? 우리 그냥 이거 60도 아니야? 우리 지금까지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거 60도로 배웠는데? 아니 모르면 모른다라고 해도 돼. 모르겠어요. 근데 오채연이 알 것 같아요. 뭐라고? 오채연이 알 것 같아요. 우체현? 우체현 근데 아까 시켜버려가지고. 라비. 양태현? 360. 그죠? 그럼 720도 돌려. 그럼 그러니까 360에 정수라고 했으니까. 왜 이렇게 표현했냐? 저희는 현재 평면으로 보고 있지만 사실 회전수를 체크하는 거죠. 그죠? 이게 몇 바퀴 돌았는지는 보여? 안 보이지? n은 바퀴수일 거야. 맞아요? 이게 지금 보면 되게 단순한 이걸 왜 이렇게 천천히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는 여러분들한테 평면의 회전을 표현할 수 없어서 일반각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 이걸 만약에 규원이가 규원아 혹시 아인슈타인 싫어하냐 좋아하냐? 둘 중에 하나 골라요. 좋아요? 그러면 개미가 한 마리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평면으로 보이시죠?
개미가 원을 하나 발견해가지고 일정한 속력으로 계속 돌다 보니까 개미가 이 둘레가 2파이 r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원의 반지름은 얼마예요? R 맞아요? 그런데 이거 도는 시간이 2시간인데 이거 도는 시간이 3시간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말이 돼? 일정한 속력인데? 구인 거 아니에요? 수행 아, 네. 사실 이거는 평면을 보면 이런 걸 개미가 돌고 있었지만 사실은 시공간이 그 입체를 보면 이렇게 가지 않고 개미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치? 근데 이걸 평면에 표현할 수가 없죠. 우리도 그냥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얘도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나중에 무언가를 전공하게 됐을 때 저런 회전이 먹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입체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시는 거를 대학교 때 배우시면 되고요. 지금 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 아 모르겠지만 일반각으로 쓰는구나. 그래서 얘는 한 바퀴를 얘기하죠. 그죠? 그러면 1분에 몇 바퀴 도는 단위가 뭐예요? 1분에 이거 들어본 적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교재를 이걸로 줍니다. 우리가 세게 배우려면 세를 했겠지. 근데 삼각함수 하니까 얘네들 책을 못 봐야겠다 이런 거지. 이거 왜 일반각이에요? 근데 이 책에서는 되게 심플하게 나와서 그냥 넘어갔지만 사실 여기에 딸려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다른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자, 준이야. 여기가 세타는 그런데 이만큼 걸렸더니 5세타래. 그러면 세타 몇 배야? 그러니까 사실 5세타에서 요만큼을 빼면 한 바퀴지. 맞아요. 그래서 4세타가 몇 도? 몇 도? 360? 360? 다시 360n. 왜 일반각을 얘기하냐면 4세타가 360n이야. 맞아요? 이걸 알 수가 없어. 아까 개미랑 똑같다니까. 네. 자, 이렇게 됐겠지? 그러니까 될 수 있는 세타 몇 도예요? 자, 우선 여기서 저희가 몇으로 나눴죠? 4로 나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n에 넣을 수 있는 게 0, 2, 3까지만이면 돼요. 네? 4 써봐야 0이랑 똑같으니까. 맞아요? 그럼 0도, 90도, 180도, 270도 됐나요? 그러면 이 일반각에서 출발하는 문제는 얘네밖에 안 나오긴 하는데 세타가 삼사분면에 봅니다. 자, 3사분면이면 여기죠. 여기 180이고, 이거 90이고, 이거 270이고, 얘 여기죠. 맞아요.
그러면 3, 4분면의 각이면 180에서 270이죠. 그러면 4세타는 몇 사분면이 4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 라는 질문을 해볼게요. 자, 세타가 360n 플러스 180에서 360n 270 사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4분의 세타죠. 그러면 얘는 90n 45에서 90n 이 정도 되겠지. 그럼 얘는 몇 사분면의 각인데? n이 0이면 n이 0이면 1사분면이죠. 이 정도지. n이 1이면 n이 1이면 이 정도지. 맞아요. n이 2면 n이 4면 그러니까 얘 몇 사분면의 각이에요? 1, 2, 3, 4사분면의 각이에요. 자, 우선 이 룰이 뭐였냐면 첫 번째 몇 사분면의 각이다면 여러분들이 일반각으로 처리하지 않고 그냥 180에서 270으로만 보잖아. 몇 바퀴인지 모른다 그랬잖아. 이렇게만 보게 되면 45도에서 67.5면은 그냥 1사분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친구 자체가 몇 바퀴를 돌렸는지 모른다는 얘기잖아. 그죠? 이거 똑같은 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죄송하게도 저희 아직 문제 푸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 타임에는 세타가 3세타가 2사분면의 각이에요. 그럼 세타는 몇 사분면의 각일까요? 라고 하면 우선 시작은 어떻게 해? 3세타는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 360n 플러스 90에서 360n 180이죠. 그러면 세타는 그렇죠. 120n 30에서 120n 플러스 60인데 그래서 몇 사분면이라고 하면 n이 0이면 30에서 60이죠. 돼요? n이 1이면 150에서 180이죠. n이 2면 270에서 300 맞아요. 그러니까 세타 몇 사분면의 각? 제1, 2, 4사분면의 각이죠.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66페이지의 첫 번째 블럭에 일반각이라는 표현은 이게 몇 바퀴든지 모르기 때문에 360n 플러스 알파로 표현을 하시고 특히나 이 알파는 0에서 360도 사이로 고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일부 다른 책 보면 마이너스 180에서 180을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좀 꼬이는 부분이 있어서 얘로 고정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호도법으로 들어가죠. 자, 호도법. 각도를 내는 법인데요. 누구한테 시키지? 최윤아? 한 바퀴 몇 도야? 360도죠. 여러분 이 도라는 거의 단위를 영어로 뭐라고 해요? 360도라고 하죠. 이 도는 네. 본 적은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안 써서 그렇지. 그치? 그런데 윤아 만약에 4바퀴만 돌려도 얘 숫자가 엄청나게 돌죠.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얘네한테 물어보기는 혹시 여러분들 HB반에서 아빠 차나 엄마 차나 동생 차 타본 적 있어요? 동생차. 아니 뭐 있을 수도 있잖아. 기사 딸려가지고 모르는 거야. 혹시 아빠가 생일 선물로 포르쉐를 사줬다 뭐 가능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 계기판을 보시면요 여기 동그란 속도계가 있고요. 그리고 옆에도 동그란 게 하나 또 있어요. 근데 이게 엔진의 RPM 수죠. 그리고 최저가 1000이에요. 시동을 키자마자 얘는 거의 5000, 6000까지 올라갔다 다시 잡혀서 1000에서 1200 사이에서 놀아요. 1분에 1184바퀴를 돌고 있다라고 하는데 한 바퀴가 360이면 우리가 각도로 숫자가 감당할 만하니? 안 되죠? 돼? 나는 싫어요. 우리나라 수학에서 제일 큰 문제는 계산기를 못 쓰게 하는 게 제일 큰 문제. 특히나 너네 통계 시험 범위 들어가는 애들 이번에 아마 고생할 거야. 그런 계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안 해. 왜 시키는지 모르겠어.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들 괴롭히고 싶구나. 계산기를 왜 못 써요? 시험 때. 왜요? 너 시험 때 쓴? 아니 그거 왜 못 쓰냐고요? 아니 다른 학교 다른 나라들은 중고등학교 때도 계산기를 쓰죠. 우리야 뭐 계산 상태를 배운다고 가분수 대분수 바꿀 때 뭘 배우겠지만 그거는 아주 특이한 이런 거 계산할 때나 쓰는 거지. 이거 계산기가 훨씬 빠르지 손으로 하면 빠르냐? 예? 계산기가 낫지. 그렇지 않아요? 이건 배달아서 이게 나오긴 하는데 872, 21이 근데 외국은 한국, 일본, 대만 빼고는 다 계산기 써요. 중국도 계산기 써요. 그래서 얘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저희가 디그리라는 각도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너무 숫자가 커지다 보니까 이걸 줄이자 어떤 기준으로 설명할까에 라디안이라는 기준을 새로 만들어서 꽤 많이 쓸 거예요. 이제부터. 근데 그 라디안이라는 단위는 기준이 이거입니다. 부채꼴인데요. 반지름이 당연히 R이죠. 맞아요. 근데 도현아 너 거기서 일어나면 카메라가 가려서. 거기서 일어나면 애들이 네 후드밖에 안 보여. 일어나서 뭐 하는 거야? 졸릴 수 있고 피곤할 수 있고 그거 가지고 뭐라고는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의 성적을 유지했다면 순간 집중력은 되게 좋아요. 다들 순간 집중력은 되게 좋고요. 기간이 길어지면 퍼지는 뿐이니까 당연히 중간중간마다 쉬는 시간을 넣어줘야 되지만 앵글을 가려버리면 그거는 정답이라. 반지름의 길이가 R인데 호의 길이도 역시 R이 될 수 있잖아요. 이 부채꼴을 기준 단위 1라디안이라고 하자인데 이렇게 써요. 뒤에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도가 숫자가 없으면 그냥 자동으로 라디안 단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충 계산해 보면 57. 얼마 정도 나오는데 보시죠. 원래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이죠. 그죠? 얘를 1라디안으로 하자 이거잖아요. 360도분의 1라디안 맞아요? 근데 이 길이가 현재 반지름과 같은 상태죠. 그러니 R을 약분하고 나면 1라디안은 파이분의 80 돼요? 그러니까 뭐 3.14를 180 나눠봐야 57. 얼마 나오겠지. 실제로는 그 정도 되는 걸 우리는 이제부터 1라디안이라고 쓸 거입니다. 그러면 얘가 1라디안이면 파이분의 182이니까
파이는 몇 도란 얘기가 되는 거야. 네, 옆면에 파이 곱하면 파이 라디안은 180이지. 그죠? 그래서 파이를 180으로 이식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90도는 몇 파이? 2분의 파이. 180도는 파이. 360도는 그렇게 해서 숫자의 사이즈를 줄이겠다. 됐나요? 자, 그러면 부채꼴을 갔으니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원래 어떻게 구한다고?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을 라디안 단위로 쓰게 되면 파이가 몇 도? 180이죠. 2파이는 그래서 라디안 단위면 호의 길이는 r 세타 이렇게 줄여버리면 되더라. 돼요? 그리고 부채꼴의 넓이 원래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세타가 라디안 단위면 파이가 180이니까 약분하면 2죠.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근데 r 세타가 l이니까 2분의 1 r l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 중2 때 배웠을 거야. 중1이니까. 그죠? 여기서 또 나오기 때문에 아 이렇구나까지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센터는 뭐예요? 각을 나타내는 미지수로 표현을 해요. x도라고 지금까지 계속 배우잖아. 근데 x를 너무 많은 데서 갖다 쓰지. 방정식, 부등식에. 그러니까 각에 대해서는 미지수를 세타로 잡잖아요. 그러니까 각도의 x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에어컨 꺼드릴게요. 저거에 대한 하시는 데가 없다. 자, 개념 강의 좀 마무리 좀 가보도록 하죠. 저희 지금 66쪽에 0-2까지만 했는데 그걸 위한 빌드업이 여기까지지만 내용이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차지. 많이 피곤하니? 아니야, 많이 안 피곤한데 자는 건 좀 그렇잖아. 차라리 끄덕여야지. 많이 피곤하냐? 난 참아. 곧 9시 50분이 될 거야. 오늘 학원 오기 전까지는 되게 좋았어? 아니야, 오늘 들은 말 중에서 가장 좋았다고요. 곧 9시 50분이 된다고? 네. 곧 될 거예요. 돼야죠. 한번 감았다 떼면은 이제 9시 돼요. 지금 한번 감았다 떴는데 9시가 안 되면 그때부터 문제야. 그 전에 내가 중간에 끼울 테니까 더더욱 문제고. 수업 때 너무 시끄러워서 야, 잠깐 눈 감았다 떴는데 집에 가서 자고 있는 상황이다면 즐겁지. 잠깐 눈 감았다 떴는데 목요일 이 시간이 돼서 다시 수업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행복하네. 난 아닌데. 난 싫은데. 나도 집에 가서 자야 되는데. 나 지금 그 뭐야 그 새우랑 꽃게가 배송이 오고 있어서 얼른 집에서 끓여 먹어야 돼. 새우 먹고 싶다고. 지금 철이잖아 시즌. 그럼 갑각류 좋아하세요? 남이 까주는 건 되게 좋아요. 김대근 선생님도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누구? 김대근 아 선생님. 근데 나는 내가 까먹는 건 싫어요. 에? 힘들어. 누가 때까지 아 그리고 무서워. 에? 아니 약간 좀 무섭게 생겼잖아. 꽃게를 이렇게 머리를 몸통이랑 분리를 시키는 거 보면 잔인하지 않아? 그게 맛이죠. 거기 찌개 끓일 때도 엄마가 가위로 반 자르고 있으면 뭔가 아 이건 좀 동물학대 같다는 느낌도 들고 그런. 아니, 닭모가지 안 꺾어보셨어요? 많이 해봤어요. 근데 외면하면서 하죠. 아 시끄러. 됐네. 그래 이제 몰라. 닭 노가지는 왜 이렇게 어려워? 그거 어떻게 죽여?
아니 닭을 먹. 닭은요 한 번 이렇게 돌렸다고 죽지 않아요. 2번 반, 3번을 돌려야 죽어요. 한 번 하고 무서워서 놓으면 닭이 이 상태로 이렇게 죽잖아. 진짜 그래. 안 죽어. 안 죽어. 너 치킨 먹어봤니? 다 이렇게 다닌 거다. 자. 전 치킨 안 좋아해요. 자꾸 딴데 걸려. 진짜 그 말은 먹어봤으니 별로다. 라는 결론이 나서 너도 몇 마리를 죽였을 거야. 원치 않지만. 자, 지금부터는 삼각함수의 가장 기초인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개념으로 가보죠. 우선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단위 1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단위 1의 반지름이 1인 원이라는 표현인데요. 지금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꽤 많이 들을 거예요. 이만큼을 각이라고 한다면 얘 반지름은 얼마예요? 1이죠. 그러면 이렇게 보시죠. 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다. 이 길이는 삼각비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사인 X. 몇 사인 x? 1 1 사인 x니까 결국은 그냥 사인 X. 네, 사인 x다. 즉 동경의 한 좌표를 가지고 그 좌표의 y 좌표가 뭐야? 사인 값인 거야. 그러면 얘는 뭐예요? 코사인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위의 어떤 값 혹은 이거에 대한 각도로 벌어져 있을 때 이 점의 좌표가 어떻게 구성된다? 코사인 x, 사인 x더라. 돼요? 네. 그래서 얘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사인 0도는 높이가 y좌표가 0이죠. 그죠? 네. 사인 30도는 y좌표가 2분의 2분의 1. 1이죠. 사인 45도는 y좌표가 2분의 네, 사인 60도든 사인 90도는 얼마예요? 1. 그러니까 이걸 각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냥 이거죠. 0, 30, 그러니까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1 맞아요? 네. 그런데 90도가 넘어갔어. 그럼 다시 늘어줄어. 줄어요. y값이 줄죠. 네. 그래서 사인 180도는 얼마? 0. 0. y좌표라고 했으니까 그거보다 더 줄어. 270도까지 가면 그러면 얼마? 1. 마일. 마일. y좌표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0이 되죠. 네. 맞아요. 그러니 사인은 사인 2분의 파이는 1, 사인 파이는 0, 사인 2분의 3파이는 마일, 사인 2파이는 0.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까지는 이해되시죠? 저 y 값이니까. 그런데 이 왼쪽으로도 똑같이 그려지다 보니까 얘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돼요? 자, 이게 삼각함수의 정의에서 지금 보시는 그래프를 보면 y는 사인 x 함수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되시죠? 네. 자, 사인 함수를 잘 보시니까 x의 정의역은 어때요? 실수 전체. 실수 전체죠. 맞아요? 네. 그런데 y는 실수 전체가 아니죠. 얘의 정의역은 x바 x는 실수 전체인데 치역은 어때요? 네, y바 y는 마일 1
맞아요? 네. 그죠? 그리고 이 사인 함수는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인 거냐 y축을 기준으로 대칭인 거냐 이게 어차피 똑같이 올라가거든. 이렇게 되거든. 원점 대칭이야 y축 대칭이야? 네, 얘는 원점 대칭이라서 옛날 교육 과정으로는 이렇게 배웁니다. 혹시 기함수 들어보셨나요? 네. 네, 교육 과정이 바뀌었죠. 용어가 자,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요. 다음 함수에서 y는 x, y는 x의 세제곱, y는 x의 5제곱 차수가 다 홀수면 다 원점 대칭이거든. 그래서 홀함수라고 해. 그럼 왜 편하게 그동안 기함수 쓰다가 바꿨냐? 기함수의 반대가 우함수가 있거든요. 반대는 아니지만 근데 수업 중 녹일자가 우함수랑 기함수가 일본식 한자라서 바꾼 거긴 해요. 근데 너무 늦게 바꿨지. 옛날에 바꿔도 아직까지 몇 승 하는 여러분들이 존재하잖아요. 3회 4승 들어봤어요? 그걸 들어봤으면 여러분들은 국민학교 다니고 소학교 다닌 친구들이에요. 1930년대 생. 그러니까 이게 1970년도 후반에 바꾼 게 2의 세 제곱으로 바꿨거든. 그래서 대부분 책들이 다 제곱으로 나오잖아. 근데 아직도 2의 3승 하시는 분들은 그때 배운 게 지금까지 와서 그래. 얘도 꽤 오래 갈 거고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다 얘로 설명을 하긴 할 텐데 여러분들은 같다라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얘는 계속 똑같은 그림이 반복되죠. 그죠? 이게 심장박동수랑 똑같잖아. 띠 근데 이게 띠 하고 이렇게 수렴하게 되면 그죠? 아침 드라마에서 이렇게 되죠. 그러니 죽지 않기 위해서 똑같은 파도를 가지고 있을 때 얘는 주기가 같다죠. 그죠? 주기함수이고요. 주기함수라는 건 fx랑 every p마다 같다는 얘기지. 근데 이 함수는 주기가 얼마냐? 파이. 자, 이 함수는 주기가 얼마예요? 파이가 아니니까. 파이. 네, 2파이마다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서 저 sin x의 절대값을 씌우면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가는 게 없어서 이렇게 돼버리거든. 얘는 주기가 파이로 줄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코사인까지 그리고 저희 잠시만 쉬었다 갈게요. 수업 시간이 뭔가 네. 잠시 쉬었다. 저희 6시 30분에 다시 진행할게요. 제가 큰 거라고요. 씨. 제가 7시 35분까지는 여러분들이 푸는 것보다 설명하는 게 더 많다고 얘기했죠. 앞으로 가. 네. 무슨 일이야? 꺼낼 거 가방 없으면 일단 괜찮아 이거?
만지지 마.
시간이 다 됐다고 치고 코사인으로 바로 좀 넘어갈게요. 코사인은 단위 원에서 좌표의 x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0도일 때는 1이죠. 네. 그리고 30도일 때는 2분의 루트 3, 45도일 때는 2분의 루트 2, 90도일 때는 x좌표가 2분의 1이었고요. 90도일 때는 x좌표가 0이에요. 그리고 120도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요. 그래서 180까지 가면 마이너스 1 다시 줄어서 280도에 0 그리고 다시 0도에서는 1이 되기 때문에 이런 개형을 그립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분석을 해볼게요. y는 코사인 x에 대해서 이거 역시 정의역은 실수 전체가 되지만 코사인도 치역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만 적용이 되더라. 그리고 이 노란색 함수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죠. y축 대칭이라서 이 표현을 우함수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계정교과에서는 짝함수로 표현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y는 x제곱의 그래프 보면 y축 대칭이잖아요. 그래서 짝수지수에 대해서 이렇다. 얘 역시 사실 평행이동하면 주황색이랑 겹치죠.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 주기함수가 되겠고요. 이 주기 역시 2파이가 되겠습니다. 얘도 만약에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주기가 바뀌어요. 원래는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이렇게 바뀌어버리죠. 그리고 탄젠트. 탄젠트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분의 뭐예요? 이점분의 x. 네.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죠. 이게 기본이고요. 또 동시에 이 안에서 볼 수 있지만 이 삼각형 피타만 되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항상 1이다. 이거는 뒤쪽에서도 연산상 반드시 필요한 정보니까 우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탄젠트는 분모가 0이 돼버리는 순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0일 때는 0인데 45도에서 1이고 위로 한참 올라가고 그래도 아래로 한참 내려가죠. 이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구성이 돼요. 여기서 먼저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항상 0에서 90도 사이에선 탄젠트가 사인보다 위에 있어요. 당연히 항상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점에서 45도에서 코사인 사인이 만나는 건 보이시죠? 네. 근데 코사인과 탄젠트가 만나는 것도 있긴 한데 얘는 절대 시험 문제로 나오지 않습니다. 특수각이 아니라서요. 여러분들이 중학교에서 배운 특수각은 30도, 60도, 45도죠. 거기에 90, 0도가 있긴 하죠. 근데 0도랑 90도를 사실 제대로 배우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삼각비는 어떤 삼각형에서 만들어진다고 배워요? 직각삼각. 직각삼각형이죠. 그런데 x가 0도인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그리고 x가 90도면 90도짜리 두 개잖아요. 그러니 실제로 삼각형이 구현이 안 되죠. 네. 그래서 0도랑 90도를 원래는 안 배웠던 거예요. 그냥 표에 너네 대충 이렇게 생각해 라고 하고요. 그리고 수투를 여러분들이 다 배웠기 때문에 90도로 갈 때 x가 2분의 파이로 갈 때 좌극한 탄젠트 x는 얼마죠? 탄젠트 x에 대해서 이 녹색 그래프에 대해서
90도에 대한 좌극하는 얼마예요? 발산한다. 플러스 무한대죠. 네. 그죠? 그런데 우극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무한대죠. 네. 그래서 탄젠트 90도가 무한대다라고 쓰면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없다라고 써야지 정확한 표현이겠죠? 왜냐면 극한값도 없잖아. 좌극도 우극도 다르고. 맞아요. 네. 자, 여기까지 보면 이제 탄젠트만 정리를 하면 되는데 이 내용은 사실은 이번 단원이 아니라 다음 단원 얘기긴 해요. 삼각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얘기라서. 그래도 굳이 정리를 추가로 좀 하자면 똑같이 y는 탄젠트 x에 대해서 정의역은 어떻게 돼요? 가 되면 안 되죠. 왜냐면 아까 90도에서는 값을 안 갖는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의역이 x파 x는 탄젠트 주기가 2파이가 아니었죠. 아까 보니까 파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점근선인데 얘를 제외한 모든 실수가 정의역이고요. 탄젠트의 치역은 실수 전체가 돼요. 그러다 보니 탄젠트에 대해서는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표현이 거의 없습니다. 구할 수도 없고요. 그죠? 있다면 절대값 씌워놓고 0부터 무한대요. 이렇게는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탄젠트는 지금 봤던 점근선이란 표현이 조금 중요해요. 자, 얘네들에 대해서 저희가 y는 sin x가 메인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y는 a sin bx 플러스 c 플러스 d를 가지고 얘기할 거 아니야? 맞아요? 네. a는 최대 최소를 즉 진폭을 결정하는 인자라고 하고요. b는 주계를 결정하는 인자라고 하고요. c와 d는 평행이동을 시킨 거예요.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d만큼 평행이동하죠. 그러니까 얘 최대 최소에는 a도 결정을 하지만 d도 딸려 나오더라. 그래서 최소는 절대값 마이너스 a 플러스 d부터 절대값 a 플러스 d까지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삼각함수의 그래프 쪽에서 다시 한번 다뤄질 거예요. 지금은 거기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여러분들의 문제 안 풀면 졸리는 건 당연히 알고 있는데 내가 오늘은 미리 얘기했지만 삼각함수는 전체적인 플로우가 한 덩어리라서 이 플로우 자체를 다 잡고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 플로우까지는 딱히 문제 푸는 게 되게 조금밖에 없어요. 저희도 지금 05-3번까지만 설명한 거예요. 05-4, 05-5가 끝나면 옆에 있는 교과서 문제만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릴 거고요. 그때 시간이 철철철 남으시면 뒤쪽 거를 숙제로 하셔도 됩니다만 그거 끝나면 삼각함수의 그래프로 바로 넘어온단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05-4로 가자. 그러면 그래프까지 하는 거예요? 활용. 아, 네. 활용까지는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는 다 할 거고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가 끝나면 다시 앞으로 와서 삼각함수서부터 할 거야. 뭐 하루에 진도를 60내서 이렇게 막 뿌리면 여러분들한테 이로운 건 없어요. 머릿속에 제대로 들지도 않고 책은 다 써있고 그러면 배운 향 나잖아. 그죠? 랍스터 신라면이라면서 랍스터 꿀이 1g도 없다. 아무런 느낌 없잖아. 그죠? 삼각함수를 그런 식으로 배웠다가는 중학교 수준 다 안 돼요. 근데 플로우 자체가 한 덩어리라 이 플로우는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내신 때 과감하게 그냥 코사인 법칙으로 문제 빨리 풀어버리고 이런 짓을 하죠. 사실 그렇잖아. 접선의 기울기 구하세요 하면 너네 이제 미분한다니까. 미분이 더 편하다고 미리 얘기했잖아. 근데 수트 나랑 처음 수업할 때 에이 이랬다가 지금 너네가 그러고 있을걸? 자, 05-4번은 역시 자, 이
이 점의 좌표는 코사인, 사인이라고 하면 x 좌표도 y 좌표도 1/4분면인데 당연히 양수죠. 그러니까 코사인도 양수, 사인도 양수,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라고 배웠지. 그치? 그러면 탄젠트도 그래서 추면 얘기해. 1/4분면은 전부 다 양수. 그리고 2/4분면의 좌표는 x는 음수죠. 근데 y는 양수죠. 즉 코사인은 음수죠. 사인은 양수죠. 그럼 그렇잖아.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2,3이라고 쓰면 마이너스 2는 코사인 값이고 3은 사인 값이니까 물론 둘 다 1을 넘기면 안 되지. 그래서 이사분면에서는 사인만 양수더라. 왜? 코사인이 음수니까 코사인분의 사인도 음수가 될 거 아니야. 네. 자, 3, 4분면은 코사인도 음수고 사인도 음수죠. 네. 그죠? x좌표, y좌표가. 그러면 탄젠트는? 양수. 그래서 3, 4분면은 곧 꺼줄게요. 5초만 아, 있다가. 시원해. 사실 여러분들이 가끔 외모로 사람을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는 게 선생님은 더위를 엄청 타겠죠. 엄청 탑니다. 근데 전 지병이 있긴 해요. 냉방병이. 그래서 내가 여름에 수업할 때 진짜 힘들어. 강의실에 있으면 난 추워. 머리 아프고 머리 깨질 거 같아. 밖에 나오면 숨을 못 쉬겠어. 더위를 너무 심하게 타는데 냉방병이 있어. 휴일에 만약에 백화점을 간다 30분 이상 있으면 머리 깨질 것 같아. 에어컨 꺼놓고. 그런데 더운 거 못 참겠어요. 지병이 되게 심각하죠. 그리고 누가 봐도 온도를 올리면 되지 않아요? 준이야, 네가 볼 때 너가 튼튼해 보이냐 내가 튼튼해 보이냐? 난 너가 훨씬 더 튼튼해 보이는데. 아니 이제 구체적으로 만약에 맞았을 때 아, 선생님은 배를 때리게 되면 배가 쑥 들어갈 것이다. 배가 뭐 이렇게 들어가고. 맷집이요? 맷집은 몸이 탄탄해야 맷집이 있는 거지. 그러면 넌 나랑 싸우게 되면 슬라임이랑 싸우는 거야. 방어력이라 할게요. 슬라임은 액체 괴물 같아서 피해를 많이 받진 않죠. 그렇다고 내가 여기 던져지면 튕겨 올라오는 그런 수준은 아니잖아. 여러분들은 혹시 지방간을 가지고 계시나요? 평소에 자기가 음주를 좀 한다. 네? 이제 소주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마신다. 없죠. 혹시 흡연을 하시는 분도 없죠. 그러면 혹시 간 수치 높은 사람이 없죠. 그죠? 너도 손 우유사 챙겨 먹어야 돼. 뭔지도 갑자기 이렇게 하길래 저는 간이 안 좋구나. 그래야지. 근데 너네들도 건강이 좋을 리가 없지.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이 아니면 숙제하기 바빠서 1시 반에 잘 보고 시험 기간이면 2시 반까지 밀리고. 그런데 아침에는 아무리 늦어도 7시 전엔 일어날 거고 6시 반에는 일어날 거고. 보통 공부 좀 한다는 애들이 자기 패턴을 공부하긴 하는데 밤늦게 공부하는 거에 집중이 떨어지는 거 싫은 애들은 12시 반쯤에 자버려요. 그래서 4시에 일어나요. 아침에 하는 애들도 꽤 돼요. 그거는 어쨌든 자기 리듬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지. 차라리 잠을 안 자면 공부를 더 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니겠지. 집중력의 차이가 생기니까. 다만 여러분들이 현재 보통 여러분들의 평균 수면 시간이 자기가 하루에 8시간 이상 잔다 손들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지. 저요. 너 8시간 이상 자니? 8시간 자요. 8시간 자? 너 집에 가서 몇 시에 자? 12시? 그러면 몇 시? 8시요. 한 15분. 중학생이라고요.
고등학교를 가면 조금 바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일부 학생이 자동차로 통학을 해야 되는 학교를 다닐 수도 있죠. 그죠? 땡땡 외고나 그죠? 땡땡대 부속 고등학교나 뭐 이런 것들. 걔네 셔틀버스 아침에 몇 시에 가게? 7시. 지각할 일이 있어요. 6시 20분이에요. 6시 20분에 셔틀버스가 단지 앞에 오면 넌 몇 시에 일어나야 돼? 5시 높아지. 근데 6시 20분에 차를 타는데요. 일어나는 시간이 6시 15분이더라. 이게 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지금 6시 15분에 일어나서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 건지 베란다에서 점프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5분 안에 셔틀을 타요. 이게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20분 버스를 15분 일어나 못하냐. 뭐 그래야 셔틀 안에서 한 40분 정도 추가적인 수면을 한대. 근데 처음에 앉은 자리를 애들이 거의 끝까지 앉는 이유가 어차피 유리벽에 버스 유리벽에 자기 침이 묻어있기 때문에 딴 자리 가면 친구 침에 잘 수도 있잖아요. 더럽죠. 고등학교 가면은 수면 시간 자체가 절반 이상 줄 텐데. 너네 4시간보다 덜 자는 사람이야. 근데 네? 4시간은 자니? 4시간 딱 자. 내 신기한 때는 안 자주. 잠깐만, 너 내신 기간에 안 잔다고? 거의 한 3시간 자. 너도 4시간? 4시간 수면을 너무 줄이면요 학업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집중력이 떨어져 사실은 문제 푸는 속도도 게을러지고요. 숙제도 제대로 안 되고 잡생각이 딴 생각이 많아지니까 특히나 남자들은 중요한 부분에 힘을 점점 잃어갈 수 있고요. 너네도 이제 세택이잖아요. 또 여자들은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100% 얼굴에 수분기가 부족해요. 지금부터 TL의 수분 크림을 얼굴에 튼으로 덮쳐줍니다. 그러면 관리 안 돼. 절대 안 돼. 그 증인들을 대학교 친구들 중에 많이 보거든요. 분명 고등학교는 다른 걔는 뭐 땡땡 여고니까 땡땡 여고 다닐 때 내가 되게 신선한 느낌이었어요. 대학교 때 같은 동아리였는데 보자마자 1학년 때 푸석푸석해요. 머리가 그런 게 아니야. 얼굴이 푸석푸석해요. 이런 걔가 언제 바뀌냐? 대학교 4학년 3월, 4월 사이에 바뀌어요. 그때 졸업 사진 찍고 리프팅 취업 면접을 가야 되잖아요. 피부과에서 박피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박피하는 게 되게 이상한 수술도 아니고 나 때부터 박피는 남자애들 때 졸업 사진 가지고 엄청 여권 사진 바꾸지, 민증 사진 바꾸지, 운전면허 사진 바꾸지. 피부를 하나 이렇게 뜯어내는 거예요. 되게 뽀송뽀송해져. 그런데 수면이 줄어들잖아? 그럼 다시 또 푸석푸석해져. 무섭을 것 같지? 근데 어쨌든 수면은 너무 줄이지는 마요. 안정적으로 잘 수 있을 때는 충분히 자고 너네가 하루에 4시간 잔다면 그 중에 수면이 부족한 걸 100% 이동 중 혹은 학교 혹은 학원에서 다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4시간 잤다 나 되게 공부 열심히 해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뭔가의 수면 시간을 쓸데없이 소비하고 있는 거니까 잘 때는 푹 자요. 자, 마지막으로 가사 보면은 X는 양수인데 Y는 음수죠. 그러니까 탄젠트가 음수죠. 그래서 얘네 뭐라고 배웠냐? 월삼. 그죠. 월사함고 대부분 배우시죠. 그런데 일부 책이 올 스타크래프트라는 이상한 내용을 써놓은 게 있어가지고 이게 뭐야? 아니 근데 너네 문제집 중에 이상한 거 많어. 풍산자라는 책 써봤냐? 네. 그거 써봤으면 수가에서 필요 충분 조건을 설명하는 내용이 어이없게 돼 있어. 정석도 있는. 총을 쏘면 충분 조건, 피를 흘리면 필요 조건. 아 맞아요. 그게 풍산자야. 쌤이 그랬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센도 중상센도 중간에 읽다 보면 어이없는 거 있어. 짝수나라랑 홀수나라가 싸웠다가 누가 이겼게 이런 문제. 누가 이겼을까요? 두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이기긴 했어요. 짝수나라가 이겼습니다. 그게 왜냐면 어? 자 5랑 6이랑 싸우면 6이 이긴대요. 하나 더 커서 그래서 얘가 이렇게 쓰러졌어. 이렇게. 그래서 이 나라에서 7이 나온 거예요. 그럼 6이 쓰러지죠. 그래서 이 나라에서 누가 나와? 8이 나오겠죠. 7이 쓰러지죠. 그럼 이 나라에서 누가 나와? 네, 그래서 8이 쓰러졌다. 네, 그래서 짝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에? 쓰러졌더니 한국어 돼서 8이 쓰러졌더니 무한대가 됐다. 너네 책에 다 있다는 얘기야. 이런 거 아니면 그 옛날 책 뒤져가지고 대나무 이렇게 꺾었는데 거기 피타고라스 부지 찾구나 이런 거. 유물을 발견했는데 신라의 외도가 이만큼 잘렸으니 이 정택해 가지고 원의 중심을 찾아라. 왜? 꼭 나오는 건데. 교과서에 있으니까. 그러니 이런 특별하지 않은 내용들은 머릿속에다 빨리빨리 지우는 게 좋고요. 66쪽 보시면 마지막에 삼각함수의 관계에서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다를 제가 아까 어떻게 썼는지 아세요? 앞문자만 썼죠? t는 c분의 s로 여러분들이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혹은 걔네가 나와도 걔네는 그냥 그대로 쓰시고 얘는 전부 다 약자로 쓰시는 게 계산상 편하세요. 나중에 쓰는 게 너무 많으면 귀찮아져. 그리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얘 가지고도 연산이 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빠르게 67쪽을 풀어주시고요. 만약에 67쪽을 시간은 5분만 드릴 거예요. 뒤로 넘어가려고. 67쪽을 다 푸셨다면은 68쪽부터의 제일 아랫라인의 문제만 천천히 즐겁게 풀어주시고요. 67쪽 5분 뒤에는 저희는 삼각함수의 그래프로 넘어갑니다. 마이너스 없고 이거 뭐라고? 마이너스. 그 일반 각으로 바꾸면 거기다 계속 360을 더하면 똑같은 각이 된다고 했잖아. 그럼 마이너스 270에다 360을 더하면 어떻게 돼? 150. 네. 근데 얘는 뭐 동경을 그려라니까 그냥 일반 각으로만 표현을 해주세요. 그림은 뭐 채점하게 됩니다.
보시는 분이 많으면 다시 좀 키울게요. 나 523번부터 적어서 어떻게 하나? 오 523번은 얘를 일반 각으로 나타내는데 세타가 0에서 2파이 사이로 바꿔달라고 했으니까 5파이면 4파이 플러스 파이로 바꾸면 4파이가 2n파이잖아. 그리고 남는 파이가 0에서 360 사이에 있으니까 이렇게 2n파이 플러스 파이로 바꿔달라. 그러면 이해됩니까? 거의 내가 답 쓰는 속도랑 비슷하게 풀겠는데? 왜냐면 답이 너무 길어. 다음 쉬는 시간이 7시 35분이라서요. 약 30분 정도 남아 있고요. 그때까지는 조금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그때 다음 쉬는 시간도 혹시 10분이에요? 네. 아, 저 한 끼도 못 먹었어요. 전 그래도 살아있으면 감사하며 질수라도 먹으려. 지수제? 질수. 대기 대기 중에 79%가 있는 질수. 지수라고 들었어요. 네, 530번 어떻게 하는지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가능하죠. 혹시 530번 이해 안 되시는 분, 되시는 분은 뒷페이지에 바닥 라인만 풀어달라고 했으니까 되시는 분은 그냥 진행하시면 되고 안 되시는 분만. 그런데 잘 안 되면 한번 봐주세요. 원점과 3, 마이너스 1이니까 4, 4분면에는 P 이 동경에 대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나타내시오라고 하면 사실 세타는 요게 세타죠. 그렇지만 이렇게 계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계산은 무조건 1, 2, 3, 4분면 어디에 있던 간에 그냥 x축에서 내리시는 걸로 각을 잡습니다. 왜냐면 저희 피타 만들 거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 그럼 여기에 수선을 내리게 되면 좌표가 나오지? x 얼마예요? 3. y는 얼마예요? 이 바이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비타에서 빗변의 길이는 무조건 양수니까 루트 10이죠. 그리고 여기를 x로 잡는다라고 얘기 드렸죠. 그럼 이 안에서 사인은 이렇게 되니까 사인이 루트 10분의 마일 10분의 마이너스 루트 10 됐나요? 코사인은 루트 10분의 3 탄젠트는 3분의 마이 이렇게 풀어버리시면 되기 때문에 31번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얘네들에 대해서는 피타로 해결하니까 답이 어렵지는 않을 거고 무조건 x축에서 가까운 걸로 날립니다. 그러면 31번에서 한 번 더 보여드리면 4분의 3파이예요. 4분의 3파이면 135도란 얘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렇게가 4분의 3파이죠. 그런데 어느 4분면에 있든 x축에서 가까운 걸로 각을 잡습니다. 당연히 45도가 떠버렸죠? 그죠? 그러면 이 식에 대해서 사인은 2분의 루트 2 코사인은 2분의 루트 2 탄젠트는 1이긴 한데 2, 4분면이다 보니 사인은 양수 코사인은 음수 탄젠트는 음수 그래서 2, 4분면 사인만 양수지 구호를 나중에 결정하시고요. 각의 크기는 x축에서 가까운 방향으로 예각 잡으시면 됩니다. 아직 답을 더 써서 답 좀 마무리할게요. 왜 가방을 닫고 아이 문제 있는 거 없나요? 수업에 집중을 못한다거나 너무 쉬워서 그렇다거나 이해는 되는데 노고력은 해줘. 이거 다 푼 건 알아. 이 뒷페이지에 내가 다운라인 해달라고 했잖아. 68부터 몇 개 되지도 않아. 적진 않지만 네. 이거 지금 미리 해두는 게 나아서 해달라는 거야. 오늘 데일리도 없잖아. 지금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지금 내가 데일리 준비 안 해고 왔잖아. 이게 사실 얘네들한테 이거 데일리 나가면 진도가 조금 꼬인 부분이 있다 그랬지. 그래서 안 맞아. 이거 했다가 로그 끄트머리를 잠깐 건든다 이상이시잖아. 그리고 너네들한테는 이미 사실 센의 A 단계까지만 숙제가 나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은 진도를 원래 폭풍 진도를 나가줘야 되는 날이거든. 너희들이 잘하니까 폭풍 진도를 나가겠지만 근데 그게 밸런스가 지금 안 맞아서 우선 진도는 너네한테 맞춘 거고 그리고 대신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시험은 뺀 거. 그리고 개념이랑 진행을 같이 하다 보니 이런 것보다 양해를 좀 부탁드릴 테니 지금 수업 시간에 가방이 열고 재밌는 거 있나 살펴보는 건 좀 나에 대한 개무식 끝나고 화장실로 따라와 같은 느낌? 몰폰이요? 헐 대박. 5시 공사회의 때 한번 핸드폰 떨어뜨렸다고 엄청 욕먹었는데 너는 새끼야 내가 설명하고 있는데 씨 핸드폰을 집어던져. 아닙니다. 나가. 그래서 핸드폰 들고 나가면 어디 나가? 앉아. 그렇지. 그리고 앉으면 진짜 야 강현진 네. 너 왜 사냐? 월급만 안 주면 나 저 새끼 진짜 오늘 죽여버릴 거고 다음 주에 월급이 들어와서 오늘은 참아야지 이러면 참고 사는 게 평범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나도 그 순간에는 인스타도 보고
좋아요가 있나 없으면 서운해하고 이러고 싶은데 별로 하지도 않죠. 오는 건 맨날 무슨 뭐야 저 신세계 영등포 타임스퀘어죠 무슨 행사합니다 뭐 이거 무이자일부 고객님을 위한 특별한 그 쿠팡에서도 가끔 오고 근데 쿠팡은 내가 선별을 이상하게 등록이 돼 있어. 가을에 어울리는 강현진님을 위한 추천 룩 하면서 우선 여성복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내가 여성용 트렌치 코트를 입으면 이상해. 그치? 근데 가을은 괜찮아. 6월인가? 나한테 추천 베스트 룩 중에 두 번째 사진이 탱크탑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쿠팡한테 저 아이폰 살 때 쿠팡 그거 등록하는 바람에 계속 뭔가가 되고 있지만 좀 그래. 아 그리고 사실 선생님이 이름에 문제가 좀 있죠. 이게 여러분들도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한둘은 알 수 있는데요. 이 이름이 정확하게 남자 반 여자 반이에요. 여자도 되게 많고 남자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검색을 하면 그러면 올해는 모르겠는데 한 2년 전쯤에 이렇게 검색을 하면 네이버에서 저렇게 치면 연관 검색어에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뭔가 찔려서 나도 들어가 봤더니 옛날에 신동엽이라는 사람이 뭔가 진행하는 그 일반인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프로그램에 어떤 여자가 100kg래. 그 여자 이름이 이거더라고. 난 또 난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어떤 학생이 나를 뒤에서 찌는 거야? 학생일 수도 있고요. 옛날에 다니던 동작구민 체육센터에서 같이 다니던 학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아 진짜 수영이 아침에는 그 주로 다 여성반이에요. 남성반이 없어요. 아줌마반이에요. 거진 다. 그런데 혼용으로 이게 반이 하나 있는데 그 레인에 나 말고 있는 할머님들 제외하고 약간 아줌마들이 그 중에 한 11명? 12명 정도 있었거든 우리 레인에. 뭔가 이렇게 혼용이라서 좀 인원이 많았어. 근데 남자 나 하나다. 10명의 아줌마들이 있었죠. 그 중에 3분이 우리 반 학부모야. 맨날 빤스만 입고 인사해. 안녕하세요 어머니 이러고 인사했대. 그분의 자제분들은 이미 대학을 가서 군대를 갔겠죠. 그 중에 한 명은 탈영을 했어요. 에? 타령이요? 네,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이거 탈영은 왜 하는지 나 잘 모르겠고 용기 있다는 생각은 했지. 자, 532부터 답은 계속 쓸게요. 사인스타는 사인스타는 133회 사인입니다. 여러분도 문제집에 풀 때는 상관없는데요. 시험지에는 이렇게 쓰시면 틀렸다라고 하실 수 있는 선생님들도 꽤 돼요. 자, 채점 완료되시면 삼각함수의 그래프 들어가기 전에 맛보기 쉬운 문제 4개만 같이 좀 하고 넘어갈게요. 채점 완료되시면 맛보기 쉬운 문제 4번째만 진행하겠습니다. 이쪽은 질입니다. 혹시 시간 얼마나 필요할까요? 채점하는데 많이 필요 없으면 저희
맛보기 문제 좀 풀어봐도 될까요? 그러면 왜 찬아 왜 밖에 뭐 있어? 뭔가 소리 나도 난 것 같아. 근데 학원엔 귀신이 있을 확률이 거의 없죠. 야, 너네 아무리 억울하게 죽어도 시험 성적에 자살하지 보충한다고 열받아서 자살하진 않잖아. 그치? 그럼 열받은 대상은 학교일 테니 학교에 있을 수 있지. 그럼 공부하는 게 너무 아쉬워서 귀신이 학원을 다닌다고요? 그것도 이상하죠. 학원에 귀신이 있긴 하다. 그래도 분명 사람이겠지만 뭔가 있었냐? 자, 저희 쉬운 문제로 맛보기 4개만 할 테니까요. 우선 77페이지에 606번 아주 기초적인 실력을 살포시 업해보자 이런 문제 4개 같이 좀 가볼게요. 자, 606번 문제 같이 읽으면서 갈게요. n이 1부터 100 사이에 있는 자연수 n에 대해서 크기가 360n 플러스 마이너스 1의 n제곱 곱하기 90 곱하기 n인 각을 동경 OP라고 잡는다. 그래서 OPn은 360n 플러스 마이너스 1의 n제곱 곱하기 90 곱하기 n이라고 잡는다. 그런데 OP1과 동경이 같은 건 몇 개 있냐?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회전 먹어서 순환한다는 얘기겠고 그 순환 많이만 찾아주면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OP1부터 계산을 하면 OP1은 360n은 361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90 OP2는 362 얘는 일반각이라서 신경 안 쓰는 거죠. 그리고 얘는 180 OP3까지 오기 전에 얘네들이 같을까요? OP1과 OP2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OP3는 360 곱하기 3 일반각이니까 신경 안 쓰고 마이너스 270 그럼 얘네들은 같아요? 달라요? 동경이 일치하니? 아니 하나는 마이너스 90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270인데 동경이 같을 리가 없죠. 그러면 OP4는 360 곱하기 4에 플러스 360 90도씩 줄어드는 거 아니야? 처음에 90도 줄고 그 다음에 다시 늘고 줄고 늘고 그런데 절대값이 문제가 이거랑 동경이 같아야 된다며. 네. 맞아요? 얘는 얼마란 얘기냐? 양수로 바꾸면 270이란 얘기지 동경이. 얘는 180이고 얘는 90인 거잖아. 얘는 0도고. 맞아요? 아직까지 같은 거 나왔어? 안 나왔죠? 자, 이 450은 얼마나 됩니까요? 180 아니 그 270이요. 플러스 270이죠. 네. 그러니까 드디어 같은 거죠. 그럼 이게 같은 게 뭐야? 4주 4개씩 1, 5, 에브리 4마다 같은 거죠? 그럼 100 이하에서 결국 얘랑 같은 건데 얘를 체크할 수는 없잖아. 하나 빼고 그렇죠. 그러니까 4K 플러스 1, K가 양수일 때 이게 100 이하의 몇 개? 24개겠죠. 그래서 얘는 같은 동경이 24개다.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이게 같은 각이 아니네, 같은 각이 아니네, 같은 각이 아니네, 같네. 이 작업을 해줄 수 있게 라는 문제니까 가능하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607입니다. 그래도 진도도 조금 나갔으니 가볍게 무드기로 네 문제만 해봅시다. 607. 자연수 n과 세타에 대해서 각각의 표현이 사인의 n제곱 더하기 코사인의 n제곱이라고 할 때 다음 중 4f6 플러스 2와 같은 값은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f2는 얼마예요? f2는 1이죠. f4는 얼마예요? 사실 F4를 처음부터 물어보면 헷갈리겠다. F6부터 가보죠. 얘는 사인의 6제곱 플러스 코사인의 6제곱이죠. 맞아요? 그런데 얘는 정수분해하면 사인제곱, 코사인제곱, 사인의 4제곱, 마이너스 사인제곱, 코사인제곱, 코사인 4제곱 여기까지 돼요? 인수분해 되시죠? 근데 얘는 얼마지? 1이죠. 그러면 얘만 남았네? 얘는 S4제곱 C의 4제곱 마이너스 S제곱 C의 제곱인데 자 얘는 F4죠. 아까 암산으로 여기까지는 와가지고 F4를 먼저 물어봤는데 왜 F4를 쳤는지 모를까봐 자 그러면 이제 얘가 나옵니다. 얘는 뭐에서 잡느냐 그래서 F4라는 게 뭔지 좀 F4는 S의 4제곱 플러스 C의 4제곱인데 얘는 S제곱 플러스 C의 제곱 얘가 1이기 때문에 계속 얘를 쓰는 거예요. S 플러스 C를 안 쓰고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 2S제곱 C제곱이죠. 즉 F4는 1 마이너스 2S제곱 C제곱이니 이게 나왔지. 마이너스 S제곱 C제곱은 2분의 1에 F4 마이너스 1이다. 됐나요? 갑자기 설명했나? 자, 이 식은 이해되세요? 이 식은 이해되시죠? 이게 얼마예요? 1이. 그래서 1 마이너스 S제곱 C제곱이 F4예요. 그러면 이항하고 이항하면 2S제곱 C제곱은 얼마지? 1 마이너스 F4죠? 그러면 S제곱 C제곱이 왜 필요했냐면 우리 여기다 넣으려고 그랬거든요. 얘는 얼마인 거예요?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F4 여기까지 되셨죠? 이거를 이렇게 넣어보면 F6이란 F4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F4 됐나요? 그래서 F6은 자 그러면 우리 뭐 구하죠? 뭐 구하죠? 4F 플러스.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4를 곱하면 4F6 플러스 2단 6F4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돼서 얼마? 몇 번이네? 플로우가 조금 긴 문제인데 당연히 이 단원에서 이 문제집 가면 나름 어렵다라고 했지만 저야 여러분들의 수준 워낙 다음엔 좀 길이가 긴 걸 읽어야 공부하려면
이런 류의 문제가 있더라. 그리고 참고로 하이퍼B는 얘가 숙제는 아닌 거 아시죠? 근데 뭐 푸시는 분들을 푸시는 거지 제가 이걸 강제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기억하시죠? 그죠? 근데 그래도 도움이 된다면 이 정도 수준에서는 도와드려도 무방할 것 같고요. 솔직히 얘는 그냥 엣지 맞는 거지 여러분들의 기본기를 키우는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기본기는 앞에서 잡아야 하니까 숙제에서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반대로 유형 문제 1도 안 풀면서 쌤 하시는 분들한테는 옛다 숙제하면서 오늘 던져지는 날이라고 죄송하다라고 미리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숙제를 못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언제든 제가 야간에 줌을 열어서 숙제 모든 거를 다 커버를 해드리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1대1 개별로 계속 안내를 해드릴 테니 개념을 배웠다고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유형마다 걸리는 게 당연히 존재하잖아요. 질문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608, 609 두 문제는 조금만 더 천천히 풀어보도록 할게요. 608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는 0에 대해서 두근이 뭐래요? 이건 두근이 뭐래요? 사이즈다 네, 사이즈. SC죠. 제가 아까 줄인다라고 얘기 드렸죠. SC죠. 그러면 이 식에서 S 플러스 C는 얼마? A고요. SC는 얼마? A요. 그리고 S제곱 더하기 C제곱은 얼마? A 제곱. 아니 원래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얼마? 1. 걔가 패시브란 말이야. 그래서 위식 제곱하면 S제곱 더하기 C제곱 이 SC가 A제곱인데 얘가 얼마야? 1. 1이고요. 얘는 2A. 그래서 A에 대한 2차 방정식도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은 0. 여기까지 되세요? 네, 여기까지 되셨으면 그러면 그냥 공식 써야죠. 이건데 절대값 A가 뭐보다 작대요? 루트. 그러면 플러스는 될 수가 있네요. 됐나요? 됐나요? 그래서 루트보다 작다고 했지. 문제에서 S 세제곱 플러스 C의 세제곱분의 2를 계산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 인수분해하면 S 플러스 C S제곱 마이너스 SC 플러스 C제곱인데 S제곱 더하기 C제곱이 얼마? 잘 들어. 이거 인수분해하면 S제곱 마이너스 SC 플러스 C제곱이지. 도연아 S제곱 더하기 C제곱이 얼마야? A 1이요. 그래서 1 마이너스 SC 이렇게 써도 되죠? 됐나요? 그리고 얘는 여기서 1을 빼니까 이거 계산하는 거잖아요. 됐나요? 자, 그러니 2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입니다. 유리화하면 2분의 2 플러스 루트 2. 정답이 몇 번이에요? 1번. 아 2번. 그게 근데 정답이 몇 번이지? 뭐에서 내가 계산한 거야? 플러스 C가 A A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가 따로 곱해야 되면 정답이 5번입니다. 자, 609번을 진행을 할까 했는데 현재 시간이 3시 35분이 조금 부족한 상태라서 쉬는 시간을 쉬고요. 609는 B반에게는 숙제를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숙제가 아닌 친구들한테는 스킵을 하셔도 상관이 당연히 없고요. A반은 지금부터 잠시 쉬었다가 45분에 다시 시작할 테니까요. 잠시 후에 랩조 쉬는 시간 이걸로 바꿔볼게요.